네, 오늘은 36번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겨우시더라도 공부를 해야,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또 시험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자, 36번 구름 베어링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네, 구름 베어링은 제가 밑에 메모를 달아놨죠. 베어링은 미끄럼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미끄럼 베어링은 이제 부싱형, 분할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구름 베어링은 롤러, 레이디얼, 스러스트형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튼튼하기는 미끄럼 베어링이 튼튼합니다. 그러나 급유를 자주 해줘야 된다는 거, 기름칠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구름 베어링은 약합니다. 약하지만 정밀한 기계에 쓰이고, 그 다음에 무거운 힘에 잘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 약하죠. 값이 비싸고요. 네, 풀어보겠습니다. 과열의 위험이 적다. 구름 베어링 과열의 위험은 적습니다. 충격 하중에 강하다. 충격 하중에 강한 것은 미끄럼 베어링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름 베어링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서 2번이 답입니다. 틀린 내용이고요. 구름 베어링은 값이 비싸고 하우징이 크고 설치가 어렵습니다. 37번 천장 크레인의 주행 시 갑자기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은, 천장 크레인이 장애물이 발견했을 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장애물이 발견을 했다. 그러면 빨리 세우면 되는데,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비상 스위치를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비상 스위치를 누른다. 다른 보기를 보시면 이제 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은 비상 스위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접선키 120도 각도로 두 곳에 키를 끼우는 이유는, 두 곳에 두 개를 끼우는 것은 돌아가는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 방향,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역회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8번의 답은 3번이죠. 역회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접선키를 아느냐, 이거를 물어본 내용입니다. 39번 권상시 갑자기 이상제동이 걸렸을 때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상권화에 쓰는 브레이크는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씁니다. 마그네틱 브레이크는 전기를 끊었을 때, 전기를 오프했을 때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나중에 브레이크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거를 감안하시고 보시면 조작반 휴즈가 끊어졌다. 전기가 끊어지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열 전동 릴레이가 떨어졌다. 이것도 브레이크가 떨어집니다. 마그네틱 브레이크용 회로에 이상이 있다. 그것도 브레이크가 잡히죠. 모터 이상 소음 발생, 모터하고 브레이크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상 소음 좀 발생하더라도 브레이크하고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40번 20kW 전동기가 23마력의 동력을 발생하고 있을 때 전동기 효율은, 요거는 뭐 전기까지 설명해드리면 어렵지만 간단하게 1마력은 735W다. 200kW는 2만 와트니까 여기 밑에 계산을 해놨죠. 23 곱하기 735 하면 16,905W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누기 2만 와트를 해주면 8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85%. 뭐 A 대 B는 C 대 D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나옵니다.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참고로 기능사에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곱하기 나누면 하면 답은 다 나옵니다. 어렵지 않은 계산이기 때문에. 41번 크레인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사용 중 점검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용 중에 점검하는 것은 눈으로, 육안으로 간단한 그 테스트로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마모 상태 검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부식 상태 확인할 수 있고요. 소선의 인장 강도는, 이거는 품질관리원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기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엉킴, 꼬임, 킹크 상태 검사. 42번 크레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주유에 관한 사항 중 바른 것은, 와이어로프에다 이제 구리수치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마모도 막고 녹도 방지하고. 보기 1번 그리스를 와이어로프 전체 길이 충분히 칠한다. 여기 답이죠. 충분히 전체를 칠해줘야 합니다. 나머지들은 뭐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와이로프가 문제에 많이 나오죠. 예. 크레인의 와이로프를 크립으로 고정할 때 크립 간격은 얼마가 적당한가? 시징이라든지 와이로프를 가공해서 쓸 때 직경의 6배입니다. 이건 다음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직경의 6배는 다음에 설명할 때도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배라는 거 눈에 익혀 놓으십시오. 힘의 모멘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간단한 겁니다만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벽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다시요. 잘 그려야지. 이렇게 해서 벽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요. 자, 여기에 이제 힘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힘이 걸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려는 힘이 생기겠죠. 예. 내려갑니다만 여기서 고정이 되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힘과 돌아가는 힘이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이 힘이 모멘트입니다. 모멘트. 이 모멘트는 요걸 팔길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길면 길수록 커지겠죠. 힘이 커집니다. 내려가는 힘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모멘트는 커집니다. 그걸 이거 가지고 풀어보시면 P는 힘이고 L은 길입니다. 모멘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시면 외우셔도 됩니다. 2000kg의 물건을 두 줄거리로 하여, 여기 아까 모멘트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문제인데요. 2000kg의 물건, 여기 2000kg이라고 합시다. 2000kg은 2톤이죠? 2톤. 두 줄거리, 두 줄로 이렇게 걸었어요. 여기서 이제 훅이 내려왔든지 해서 한 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한쪽에 걸리는 하중 60도라 그랬고요. 여기가 60도. 여기가 가운데를 딱 잘라보면 한쪽에 1000kg, 1000kg 이렇게 양쪽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라고 치고요. 한쪽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쪽만. 그러면 이 1000, 그죠? 1000인데 아까 말씀드린 돌아가는 힘이 생기겠죠. 여기서 붙잡고 있으니까, 가운데서 붙잡고 있으니까 이 끝에 1000이 돌아가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돌아가는 힘을 더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이 크지가 않아요. 1000이면 10%, 15% 정도 힘이 더 들어갑니다. 0.몇 프로, 0.15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요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큰 무리는 없이 푸는데,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30도니까 요렇게 돌아가죠. 요렇게 돌아가는 코사인 30도, 1000 나누기 코사인 30도 하면 1155가 나옵니다. 계산을 안 하셔도 2000kg 60도 한 줄을 했을 때 요거는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거하고 똑같이 마르고 닳도록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놓으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박사학위 받을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46번. 줄거리 작업 시 짐의 무게중심에 대하여 주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짐의 무게중심 판단 정확히 하고, 짐의 무게중심은 가급적 높이면 안 되죠. 무게중심은 가급적 낮추어야 됩니다. 무게중심은 후기에 유도할 것, 전후 좌우 조심할 것. 46번의 답은 2번이네요. 무게중심은 낮아야 됩니다. 47번. 와이로프에 대한 마모 및 교체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와이로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시고 오시면 이거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꼬임에 대한 소선수가 절단은 10%. 스트랜드의 돌출이 확인된 거. 돌출 확인됐다는 게 이게 지금 킹크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마모는 공칭지름 7%. 다 교체 기준이죠.
킹크나 부식은 없어도 단말 고정을 할 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단말 고정이라는 말 자체도 쓰이지 않는 단어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8. 와이로프의 보통 꼬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통 꼬임에 대해서 물어본 거네요. 소송 꼬임과 스트랜드 꼬임 방향이 반대인 것이다. 네, 맞죠? 예, 소선 외부 접촉 길이가 짧으므로 랜 꼬임보다 단선과 마모가 적다. 예, 48번이 예, 여기 틀린 거죠? 예, 틀렸습니다. 여기 지금 반대로 얘기한 거고요. 킹크가 생기는 것이 적다. 소선과 로프 측은 평행하다. 예, 맞는 얘기죠. 소선과 로프 측과 스트랜드와는 반대 방향이고요. 반대 방향이다 보니까 또 반대로 꼬이니까 평행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 이해가 가실 거예요. 49. 신호수가 집게손가락을 위로 올려 동그라미를 그릴 때의 신호는 예, 건상입니다. 이것도 신호에 관한 내용도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예, 신호를 모르고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신호에 관한 것도 나중에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권상. 권한은 요거 반대죠. 집게손가락을 아래로 내려서 동그라미를 그리든지 흔들어주면 됩니다. 자, 50번. 와이어로프 규격에서 6 곱하기 37b 보통 꼬임 S에서 B종의 의미는 네, B종의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6 곱하기 37이 더 중요합니다. 6은 스트랜드 수, 37은 총 소선의 수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고요. B는 인장 강도를 뭐 A형이다, B형이다, 뭐 G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B형은 180 인장 강도, 미리 스퀘어미터 미리. 그 다음에 뭐 A종이 뭐 150, 165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G형이 155, 뭐 그렇습니다. B종이 제일 인장 강도가 셉니다. 답은 3번. 인장 강도 구분을 의미한다. 51. 작업장에서 작업복을 착용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도 한 그 60문제 중에 한 10문제에서 20문제 그 사이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전도 중요하니까 요즘 더 많이 나오는 추세니까 안전에 대한 건 또 쉬워요.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작업장에서 작업복을 착용하는 이유 옳은 것은 작업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아니죠. 직책과 직급 아닙니다. 재해로부터 작업자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답은 51번. 바른생활 책에 나오는 것 같은 문제입니다. 52번. 안전모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안전모에 대해서도 물어보죠. 알맞은 규격, 성능시험의 합격품, 당연한 얘기죠.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왜 뚫어요? 안전모에 큰일 나게. 틀린 얘기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 가볍고 성능이 우수하고 머리에 맞아 되고 충격 없으면 좋아야 된다. 예. 안전모에 구멍 뚫으면 안 됩니다. 예. 53번. 다음 중 재해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잘못된 작업 방법 맞죠? 관리 감독 소홀, 방호장치 기능 제거. 방호장치 기능 제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다가가면 기계가 멈추게 한다든지 이런 그 방호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거하면 안 되죠. 4번. 작업장치 회전 반경 내 출입 금지. 이거는 무슨 말이죠? 53번에. 그렇죠. 이 답은 3번이죠. 작업장치 회전 반경 내 출입금지 하면 안 되죠. 출입금지 해야 되죠. 맞아.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굴삭기나 이런 거 할 때 그 회전 반경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54번. 공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구 사용 후 공구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고 맞죠. 볼트 너트는 가능한 소켓 렌치로 작업한다. 예, 맞고요. 토크 렌치는 볼트 너트를 푸는 데 사용한다. 잠글 때 사용하는 겁니다. 토크 렌치는 풀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잠글 때 얼만큼 잠그면 되는지
수치가 나타나거든요. 토크렌치는. 예. 잠글 때 사용. 마이크로미터를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으로 노출되지 않게 한다. 예, 맞는 얘기죠. 55번. 구동 벨트를 점검할 때 기관의 상태는 정지 상태죠. 벨트가 막 돌아가고 있을 때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네, 정지 상태. 56번. 안전하게 공구를 취급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공구를 사용한 후 제자리 정리한다. 맞죠? 2번. 끝부분에 예리한 공구 등은 주머니에 넣고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예, 맞죠? 공구를 사용하기 전에 손잡이에 묻은 기름 등은 닦아내야 된다. 예, 미끄러우니까 닦아내야죠. 숙달이 되면 옆자리에 공구를 던져서 무슨 말입니까? 던지면 안 되죠. 네, 56번의 답은 4번. 이 문제도 엄청 잘 나와요. 똑같은 문제가. 네, 57번. 작업 시 보안경을 착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스 용접할 때 보안경 착용해야 돼. 맞죠? 절단하거나 깎는 작업을 할 때 보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안경을 잘 안 쓰니까. 57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작업장 현장에서 조그마한 큰 현장은 다 쓰는데 작은 현장에서는 안 써요. 쓰라 그래도 귀찮다고 안 쓰고. 문제 그러다가 사고 나죠. 58번.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재해 원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재해 원인은요, 불완전한 행동입니다. 불완전한 행동 누가 합니까? 작업자가 하죠. 그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불완전한 행동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 59번. 중량물 운반 작업 시 착용해야 할 안전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량물 작업이니까 중작업용이죠. 중량물 작업실은 중작업용. 절연용은 예를 들어 전기 작업할 때고, 보통 작업용, 경량 작업용은 보통 작업용이 경작업용인데 중작업용입니다. 59번에 답은 1번. 60번. 안전수칙을 지킴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효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거리가 먼 것은 쭉 읽어보시면 기업의 투자 경비가 늘어난다. 이건 틀린 얘기죠. 사고가 안 나면 이직률도 감소하고 신뢰도 높아가고 동료 간의 인간관계도 개선되고 좋은 얘기입니다. 60번의 답은 3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문제집에서 다운받아서 2016년 7월 10일자 필기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답을 맞추는 과정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